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공지를 첫 시간에 한 대로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시 정식으로 공지를 할 예정이지만 중간고사를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언급한 대로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다. 오픈북 형식으로 해서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쌓아도 돼요. 널널한데 뭐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와 뭐. 냉장고도 가져오든가 해서 음료수 한 잔씩 돌리고 그러면 좋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오픈북 시험의 골자는 인터넷 검색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시험을 볼 것이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얼마나 어렵게 내겠느냐마는 어쨌든 뭐 검색해서 당장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검색을 한 몇 개를 해서 종합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픈북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다 커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는 학생, 그런 학생은 뭐 화석이나 아마 찾아볼 수 있으려나 요즘? 만약 그랬다면 전혀 인터넷 검색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일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다만 그럴 경우라도 정답을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문제도 많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을 이제 운명에 맡기고 찍은 다음에 이게 혹시 내가 찍은 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색을 해서 뭐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제 시험 태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검색하라는데 그까짓 건 내가 검색 못 하겠어? 내가 검색만 한 지 벌써 20 몇 년이야. 뭐 하면서 딱 와가지고서 하면 어쩌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다음 주에 실험은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죠. 실험에. 그거는 없습니다. 실험의 중간고사는 없으니까, 실험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준비에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실험 수업은 없는 거.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업로드 시켜놓은 이 강의 자료와 이게 실제 수업 내용이 좀 틀리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럼 그래. 내 거 다 깎게 내패. 해서 내 슬라이드를 이거 하던 거를 PDF로 바꿔가지고서 다시 올릴게요. 근데 물론 그거는 혹시 프린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약간 크레이지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장이나, 수백 장이라는 그거를, 할 필요는 없겠지? 참고로 이렇게 PDF 파일을 이제, 열람하는, 해야지. 그걸 무슨 프린트물로 갖고 다니는, 그런 낭비는 설마 안 하시겠지. 요즘 누가 종이 갖고 다니나? 전부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오케이. 이게 다 요새는 뭐, 국룰인가 보지? 자, 다른 질문? 시험에 관해서. 그래서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도를 너무 안 나갔다라는 급반성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은 이 중간중간에 두 번째 세션의 질문 하는 것도 생략하고 그냥 쭉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데까지가 다음 주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 세상에 챕터 두세 개 겨우 끝내고 시험 보는 그런 이제 사기가 요즘 어딨냐? 옛날에나 있었지, 그런 거. 자, 그러면,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지? 하도 요새 녹화가 끊겨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지난 장에서 탄수화물과 지질을 묶어서 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둘 다 에너지에 관련된 고분자 물질인데, 이제 요 장에서 보게 될 핵산과 단백질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도로 따진다면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다는 그 철학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핵산 단백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까지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 핵산 먼저 살펴보면 깊이 살펴보면 한이 없지. 그러나 살짝 살펴보면 여기 두 개 핵산을 대표하는 핵산의 좋은 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옆에 보이는 이 통통한 녀석과 이렇게 날씬한 녀석 두 가지밖에 모델인데 누구와 누굴까요? DNA와 RNA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퉁퉁한 이유는 얘가 지금 두 개가 지금 꼬여 있잖아 지금. 이게 매우 정확한 DNA의 분자 모델입니다. 요즘 이제 RNA 모델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날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탁 느낄 것은 RNA는 DNA보다 훨씬 더 얘네들이 국소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배배 꼬여 있어요. RNA. 이게 사실은 RNA의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배배 꼬여 있다는 것이 새로운 독특한 모양을 DNA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기괴한 모양을 RNA는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곤 하죠. 쓸데없이 우리가 또 더 알아야 될 사안이 많이 생겨서 귀찮아지게 만드는. 자, DNA 이름은 오픈북. 야, 어디 갔냐? 이름이 그렇다는 거, RNA는 이름이 이렇다는 거. 자, 탄수화물의 경우, 지질의 경우, 지방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탄수화물, 다당류를 이루는 단위체는 단당류였던 것처럼, 이 지방을 이루는 단위체는 지방산이었던 것처럼 항상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고분자를 이루는 데의 일관성은 작은 알갱이, 부품들로 조립을 해서 큰 거를 만들어낸다는 일관성이 이 네 가지 고분자 물질에 전부 존재하는 거죠.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고맙다.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외우지 않게 해줘서. 자, 이 핵산의 경우도 그래서 핵산은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한다면 깔끔하게 핵산은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뉴클리오티드. 요즘은 이제 발음이 많이 자꾸 저쪽으로 바꿔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희한하게 이런 이름들이 요즘 막 바뀌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점점 뉴클리오티드라고 안 그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이 아니라 원래 저쪽 동네에서 언급을 할 때 발음은 뉴클리오타이드지. 근데 왜 이게 여기 우리 동네에선 뉴클리오티드라고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든지 간에 요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체들의 중합체라는 얘기지. 핵산은 뉴클리오타이드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깔끔하게 한마디로 핵산은 뉴클리오타이드의 중합체이다.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단백질의 경우는 단백질은 뭐냐라고 하면 정의 부자 빡 누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뉴클리오타이드의 경우에는 이게 한 껍질, 양파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또 뭐가 나와? 이게 층층치하로 뉴클리오타이드,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뉴클리오타이드에 딱 세 가지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요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이지. 뉴클리오타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요 세 개의 작은 미세 부품으로 끼워져 있어서 요거 하나를 전체를 뉴클리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너무도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 연필들을 갑자기 들길래 그래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사실 이렇게 딱 아는 거는. 워낙 하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가 지겹고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한 거예요. 미안.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있는 오각형에 미국 국방성처럼 생긴 요 오각형에 각 꼭지점마다 사실은 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유기화학을 우리가 다룰 때는
귀찮은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여기에 각 모서리, 각 꼭지점마다 여기에 탄소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거를 야 우리끼리인데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탄소가 있는 거야. 다 알지? 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탄소를 써주기도 하고, 탄소 대신에 질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쫙 그어버리고, 이거 다 탄소야. 너 몰랐냐? 하고. 탄소가 있는 곳에는 여기에 공유결합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는 사실. 이런 거 생물 시간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유기화학 나중에 배우러 들어가실 때, 그땐 중요해져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이 탄소가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여기 질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가 있고, 그래서 이게 5탄당이라고 하고, 여기에 인산이라고 하는, 인산 중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간 요 인산기가, 이렇게 3개가 하나의 뉴클리오 타이드인데, 자, 그랬을 때, 일단, 당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당부터. 당은 2가지 종류의 당이, 5탄당이 여기에 뉴클리오 타이드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 또 하나는 디악시라이보스라고 하는, 이거 혹시 더 큰 그림 없나? 이게 좀 더 좋을까? 그래서 이쪽에 라이보스와 디악시라이보스가 있어요. 탄소가 자꾸 이러면 진도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또 왜 이럴까? 유기화학에서 탄소들은 번호를 붙여서 그들의 위치를 서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부터 있는 탄소에 번호를 사실 붙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번호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번호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탄소의 번호를 쭉 붙이다가 또 이쪽에 내려오면 여기다 탄소의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 그래야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좌표를 찍어야지. 몇 번 탄소 하면서. 그래서 일단 이쪽에 있는 요 질소 염기인을 일단 차치하고 여기에 있는 탄소를 또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는 1번 탄소, 2번 관습적으로 여기가 제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탄소에 번호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붙이게 돼 있다고. 뭐 그냥 그런 받아들여. 자기들끼리 그렇게 노는 거니까, 노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탄소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쪽에 붙이는 탄소는 여기다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 3번 프라임, 여기 3번 프라임 C가 있잖아. 4번 프라임, 5번 프라임. 여기까지 이렇게 탄소를 이렇게 번호를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아까 그 질소 염기에도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방식. 번호 붙이게 돼 있다는 정도만 알고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그거 지금 괜히 쓸데없이 알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번호가 붙는다. 그랬을 때 이제 딱 봤을 때 2개의 당. 헥산에 오는 2개의 당. 라이보스와 그러니까 여기 위 2가 뭐예요? 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한 거예요. 2-디악시라이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번에 산소가 없어진 거야. D. 그래서 이 라이보스와 디옥시라이보스를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가 이쪽에 2번 탄소에 얘는 OH를 같이 달고 있는데 2번 탄소에 이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이 5탄당은 여기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소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있는 걸 또 귀찮게 생략을 했다고 이렇게. 원래 보통 수소, 탄소들은 뻔한 거에는 이렇게 안 붙여놓은 그런 습성이 유기화학자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탄소가 있는 거라니까. 탄소 이렇게 있고 여기엔 수소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과 디옥시리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2디옥시리보스지. 2번에 산소가 빠진, 여기 지금 산소를 점선으로 그려보자. 산소가 빠져버린, 산소가 도망간 게 이게. 자, DNA에 올 수 있는 당은 누굴까요? 이름이 DNA가 왜 D일까? DNA일까? DD자로 시작하는 말은 디옥시라이보스.
DNA라는 핵산화는 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당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보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넌 반칙을 안 들어보는 거야, DNA는. 그게 바로 RNA와 DNA를 구분짓게 되는 큰 두 가지 차이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일 큰 차이일 거야. 나머지 차이는 또 이제 이쪽 염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첫 번째 DNA와 RNA의 틀린 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산소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DNA, 얘는 산소가 빠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DNA라고 부르자.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얘는 그냥 리보스당이 그대로 있네.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렇게 해서 DNA와 RNA를 대표하는 이름을 이 친구들이 제공을 한 것인데, 그래서 당이 다르다. 당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달라요. 인산기는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요게 이제 뉴클리오티드라면 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이 와야 돼. 당이 디옥시라이보스가 오느냐? 그럼 DNA가 되는 거지. 당에 라이보스가 오느냐? 그건 좀 RN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산기는 그냥 똑같이 DNA가 됐든 RNA가 됐든 모든 뉴클리오타이드에는 인산기 하나가 뚝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에서 뉴클리오타이드는 RNA가 됐든 DNA가 됐든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타이드든 RNA를 만드는 뉴클리오타이드든 네 가지 종류가 있는. 네 가지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거든. 보통.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무엇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느냐. 여기. 그러니까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타이드는 이쪽 동네는 모두가 동일. 그 네 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모두 동일. 딱 한 군데 차이가 나는 점은 여기서 누가 오느냐. 여기에 골라봐. 여기서. 이 중에 고르세요. 라는 거지. 이 중에서 DNA를 만들 수 있는 뉴클리오타이드는 이제 이러고도 깨질까? 좀 더 세게 던져야 깨지지? 휴, 살았다. 요 네 가지가 뭘 여러분들 졸길래 내가 좀 깨워주려고 한번 개그 한번 해봤어. 비싼 개그 할 뻔했지. 자, 요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뉴클리오타이드 염기가 오면은 그 특이한 아데닌 디옥시라이보 뉴클리오타이드라고 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지. 그 긴 이름 달고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짧게 축약시켜야지. 그래서 야야 다 귀찮아. 다 똑같잖아. 틀린데 요거 하나잖아. 너 A. 그래서 A, DNA 뉴클리오타이드 A라고 보통 쓰는. A는 뭐가 A라는 얘기야?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들어있는 뉴클리오타이드가 A라는 얘기야.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무슨 범죄 DNA 염기 서열 조사하고 할 때 뭐 이상한 숫자 알파벳 A, D, C D는 안 들어간다. A, C, G, C, A, C, G, T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게 전부 다 뉴클리오타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이걸 하나하나 요거 하나로 모든 정체성이 해결이 되잖아요. 요게 A라는 요 문자로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 뉴클리오타이드는 아데닌이 있는 뉴클리오타이드구나. 그럼 이제 딱 구조를 이미 파악을 한 그런 친구들이면 뭔지 알고 있게 되는 거지. G, 여기에 구아니늄은 G, 사이토시니움은 C, 사이미늄은 T,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염기들 중에서 퓨린이라고 하는 염기 계통과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계통이 두 개가 있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보면 딱 알잖아요. 퓨린이라고 하는 이 염기들은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염기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두 개. 고리가 두 개. 고리가 두 개로 돼 있잖아. 피리미드는 전부 고리가 한 개잖아. 그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피라미드인가? 두 개의 퓨린이 참여를 해서 네 가지 종류의 DNA 뉴클리오타이드를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네 가지의 다양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랑스럽게. 일전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왜 과학자들이 염색체에 물반 고기반 DNA와 단백질이 반반씩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역시 DNA는 그런 구조적인 서포트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이 유전자구나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학자들은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그 중에는 노벨상을 탄 학자도 있는데 그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왜 단백질이 염색체에서 물질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 염색체가 유전자라는 게 확립이 드디어 됐거든.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토마스 모간이라는 그 박사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쩌다가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지. 그러면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분석을 염색체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종류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DNA가 50%, 단백질이 50%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유전자냐, 유전 물질이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럼 당연하게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지. 바보냐? 너? 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바보라는 욕을 그냥 먹어가면서도 일부 소수 과학자들이 그것을 단백질이 아니라 DNA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마구 해서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게 한번 굳어진 고정관념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왓슨 크릭이라는 두 과학자가 이 구조를 딱 보여주니까 DNA 구조를 자,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준다 하고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하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단백질을 오히려 유전자로 밀었을까? DNA. 여기서 치명적인 DNA 네 가지로 이루어져. 네 가지 가지고서 다양성을 니들끼리 알아서 돌려막게 해. 단백질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의 단백질? 20가지. 그러니까 다양성 돌려막기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어렴풋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대충 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되려면 다양성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 물질이? 근데 이 네 가지 꼴랑, 이 네 가지 뉴클리오타이드로 어떻게 얘네들이 다양성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야? 봐. 단백질을 좀 봐. 20가지가 돌아가잖아. 그러면 그 20가지가 돌아가는 아미노산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라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서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뉴클리오타이드를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다양성을 제공을 해주더라는 얘기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얘기고, 어떻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다양성을 얘네들이 제공을 했을까, 우리한테 하는 건, 나중에 볼 일이. 어쨌든, 이 네 가지. RNA의 경우는, DNA는 그렇게 하고, RNA의 경우에는 또 역시 네 가지인데, 일단, RNA는 요 당이 다르다는 건 아까 확인했죠. 당이 온전하게 산소 가질 거 다 갖춘 RNA, 라이보스, 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건 얘라고. 얘가 원조예요. 이 리보스 당이. 그러다가 이 중에서 가다가 함부로 놀다가 여기서 이빨 하나 빠져가지고서 뚝 부러져가지고서 여기서 다쳐갖고 집에 들어온 친구가 아마 디옥시 라이보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라이보스 당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 또 학자들이 굳게 확신하는 게 원래 태초의 세포에서 원래 처음에 원시 세포에서는 DNA가 유전 물질이 아니라 RNA가 유전 물질이었다는 가설이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거의 가설이 아니라 학설이라고 얘기를 학설도 아니고 뭐 법칙이라고 얘기를 정도 해야 되나? 그 정도로 RNA가 사실은 유전 물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DNA가
쿠데타 이래가지고 일으키고 RNA는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RNA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사이민이 빠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환되는 것은 사이민이나 유라실이냐 이 둘 중에 하나. 네가 DNA로 작용을 하고 싶으면 사이민을 낙점을 하면 되고 RNA로 작용하고 싶으면 유라실을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끼워 넣으면 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대반전이 오긴 하겠지만 마치 지금은 제가 사이민이 원조인 것처럼 큰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유라실이 큰형이었고 사이민은 그 뒤에 후발주자로 나온 친구긴 하지만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이 뉴클리오타이드가 축합 반응을 일으키면 이 축합 반응 말고 좀 더 뒤에 나오는 요즘 지금 이제 쑥쑥 넘어간 뭐 이상한 조금 더 화학적인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절대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시험 볼 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뉴클리오타이드가 이 결합을 이것도 축합 반응의 일종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요 질문도 옛날에 한번 있었거든요. DNA 경우에서도 이런 축합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서 DNA들이 결합이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예가 지금 이제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속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을 영어로 파스포다이에스터 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축합 반응들이 몇 개를 본 거예요, 우린? 이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당들을 연결시킬 때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축합 반응. 이름 굳이 외우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외워지는 걸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 뭐 그래 그럼 외우든가 뭐 하는데 그걸 외워서 전혀 도움은 안 돼. 이 시험에 그걸 외워서 도움은 안 될 것이야 라고 제가 경고를 해드리지만 당들을 연결시키는 결합의 이름은 글리코시드 결합. 그건 무슨 뭐 퀴즈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글리코시드 결합이 있었죠. 그건 축합 반응이었지. 물이 한 번자 빠지면서 공유 결합이 단당류들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당류도 만들고 올리고당도 만들고 다당류도 만들었잖아. 지질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방산들이 무슨 결합? 또 축합 반응이었어. 그거 이름만 달랐지. 뭐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물 한 분자를 빼내면서 지질 세 개가 플러그에 땅땅땅 꼽아가지고 글리세롤 해. 그래서 지방을 만들었잖아. 세 번째 나오는 에스터 축합 반응인 것이죠. 여기선 요것을 이용을 해서 요 물 빼는 축합 반응을 이용을 해서 뉴클리오티드들을 하나씩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클리오티드들이 쭉 길게 DNA도 되고 RNA도 되고 길게 연결이 되는 그 결합.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역시 축합 반응이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죠. 공유 결합 중에 일부 하나의 종류가 축합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 이게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복잡하고 짜증만 나지. 말보다 항상 그림이지, 그림. 그래서 이 두 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뉴클리오타이드를 엮어주고 싶어. 연결시켜주고 싶으면 일단 이건 축합 반응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축합 반응, 물 한 분자를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지. 어디서 물을 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다 잘 나와 있네, 힌트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녀석 빼고 여기서 한 녀석 빼면 물이 딱 빠지겠네. 그러면 여기 연결이 쫙 되겠지.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짠 하고 된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이야 좀 헷갈리고 외우기 힘들지. 그렇지. 뭐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뭐 혹시 DNA나 RNA 연결시킬 때 하는 그 결합 아니야? 정도로만 살짝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요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를 이 연결을 여기서 물을 한 분자 빼가지고 요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축합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정말 알아두면 조금 이제 뻐기고 다닐 수 있는 영어로 이제 bragging right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좀 알면 이제 내가 좀 뻐기고 다니는 그런 거 무엇이냐면은 위치가 그 둘 사이에서 요 두 뉴클리오티드에서 그 축합 반응이 그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어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정도를 알면 참 좋아. 그랬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어. 그거는 좀 과장이 뻥이고 왜 더 바랄 게 없어. 더 많이 알아야 되나. 어쨌든 자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둘 사이가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걸 누구하고 누구 사이. OH 와 인산기 OH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 원산계 OH 근데 인산기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라고 얘기하면 인산기라고 했을 때 어디? 그렇지. 5번 그거 있잖아 하고 5번 탄소에 붙어있는 그 인산기 있지 거기 5번 탄소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인산기 알지 너? 그렇게 쓰라고 이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막 버벅거리게 되잖아. 그런 얘기가 없으면 버벅거리게 되면 저 자식 저거 실력 없구나 이제 하는데 이제 버벅 안 거리고 이렇게 딱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 둘레 어디 결합하는 거 알고 싶지? 그러면 그 5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기 있지? 딱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하고 누구하고? 3번 어디? 그럼 셀프? 아니.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에 있는 3번 탄소에 있는 그 OH 있잖아. OH기. 걔 둘 사이에 물 빠질 수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물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합, 축합 반응 하면 돼. 그게 바로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의 이제 핵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두 개를 보여준 건데 좀 더 좋은 그림 없나? 요걸 보고 하자. 지금 여기 몇 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습니까? 응? 4개. 4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연결이 돼 있어.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요 사이토신 염기, 사이토신 염기의 3번 당에 그 OH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찝어주세요. 보통 3번에 OH기가 있다며. 3번 탄소에 OH기와 5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다며. 그럼 여기 있는 사이토신에 있는 3번 탄소에 OH기 어디 갔어? 있어요? 3번. 1, 2, 3번이잖아. OH기 어디 갔어? OH 있잖아, OH기. 뭐 다 있잖아요. 뉴클리오티드는 여기 3번 탄소에 OH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 어디 갔어, 걔? 오, 썼잖아. 네가 써놓고서 이 자식이 사기치려고 그래? 썼어. 응? 이 인산기하고 지금 해서 결합을 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뉴클리오타이드들은 이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무슨 몇만 개가 있든 몇백 개가 있든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이들은 전부 다 요 중간에 있는 그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사용을 하느라고 3번 탄소와 이 5번 탄소에 있는 이쪽에 있는 OH기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반응할 여력이 더 이상 없어, 여기다 괜히 찝적대지 마. 나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 얘기는 유일하게 지금 그 또 다른 OH기가 남아있는 3번 탄소에 OH가 남아있어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다른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위는 어디? 맨 끝에 있는 얘야. 얘가 OH3, 3번 탄소 OH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반면에 인산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결합을 할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인산기. 맨 위에 있지. 그러니까 그 인산기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인산기와 아직도 할 수 있는 이 OH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성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5' P 이쪽에다가 3' OH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말단 3말단 이렇게 프로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고 DNA나 RNA를 얘기를 할 때는 5말단 하면 무슨 얘기인지 서로 알지? 라고 하는. 야, DNA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DNA 5말단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린지를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어디냐고. 5말단이 어디란 얘기지. 여기란 얘기지. 제일 끝에 있는 인산기가 있는 그 뉴클리오티드를 5말단이라고 하는 거야. 5'란 말단. 그 다음에 그 뉴클리오티드의 맨 꼬리. 여기를 왜 꼬리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4개가 있는 이 뉴클리오티드에다가 또 하나의 신입 뉴클리오티드를 여기다 결합을 시키려고 하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아래쪽. 왜? 왜 안 돼? 이거는 여기서부터 엉덩이부터 먼저 누르고 야! 하고 이렇게 앉으면 왜 안 돼? 왜 꼭 여기 머리를 들이밀고 물론 말뚝박기 하는 그 룰은 알겠으나 그럼 왜 여기를부터 들이밀어야 되느냐 말이지 이거 헤딩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돼. 언제나 항상 여기서 새로운 뉴클리오티드가 여기 첨가될 때는 요 기존에 있는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인 요 3말단에 있는 OH 살랑살랑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그 OH 기에다가 새롭게 가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뉴클리오티드에 갖다가 인산 헤드를 들이밀어야 이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방향으로 가. 그 방향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4개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40개로 이것을 늘리고 싶으면 이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4개짜리 뉴클리오티드가 있었어. 여기가 5말단이고 여기가 3말단이야. 이것을 새롭게 여기다가 한 5개를 더 첨가하고 싶어. 어디다 첨가를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가느냐? 새롭게 이쪽으로밖에 못 가. 새롭게 첨가가 되는 5개의 뉴클리오티드는 이쪽으로 확장이 돼서 이 3말단이 더 신장 확장이 되는 이것이 DNA의 합성 방향이 되는 거야. DNA는 항상 5에서 3말단으로만 합성이 된다라는 철칙이에요. 반대로 못 가. 가고 싶어도. 이거 역시 왜 못 가라고 묻는다면 효소한테 물어봐. 효소가 이런 방향으로 여기다 이쪽 방향으로만 이것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화학적으로. 그런데 효소가 싫대. 내 맘이야 하면서 여기다 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대. 그래서 모든 핵산은 DNA가 됐든 RNA가 됐든 DNA, RNA, 공이 둘 다 전부 항상 합성의 방향성은 항상 언제나 5에서 3방향으로 화살표 쭉 그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말단, 3말단이라고 하는 이 표기 자체가 이제부터는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느냐. 어떤 긴 DNA 사슬 또는 긴 RNA 사슬을 방향성을 서로 우리가 지칭할 때 그냥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 DNA의 5말단에 있는 뉴클리오티드가 무엇이냐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DNA의 5말단에 있는 뉴클리오티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아데닌 뉴클리오티드다라고 5말단이. 이 DNA의 3말단에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뭐냐? 사이민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방향성. 이게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하나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왜 DNA는 또는 RNA는 항상 5에서 3 말단 방향으로 합성이 진행되느냐, 그 방향이. 그렇게 묻는다면 답은 뉴클리오티드가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이룰 땐 항상 기존에 있는 3말단, 기존에 있는 당의 3말단에 새롭게 진입하는, 새롭게 첨가되는 뉴클리오티드의 인산기끼리의 축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뭐 아는 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하고 쟤 뭐 좀 아는가 보다라고 되는 거지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아도, 그 정도만 아는 척하고 포장을 해도 충분히 오늘 강의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 이제 그만할까? 농담을 해도. 자, 두 번째. 이거는 이 그림 말고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사실 이쁘긴 한데, 요거다. 이거죠. 이 그림에서 뭔가 좀 이상한, 수상한 점. 금방 알아채네? 얘가 지금 들어오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두 개를 더 달고 들어오네? 여기는 원래 인산기가 하나잖아. 이게 지금 얘가 DNA였으면 망정이지. 지금 얘는 DNA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 사이민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DNA야 지금 이게. 더더군다나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세포 안에서 RNA는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이중결합 안 하지. 할 수는 있으나 RNA도 사실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솔로로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RNA도 DNA처럼 이렇게 이중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딱 봤을 때 DNA인지 RNA인지 보는 건 이거 보면 딱 금방 나오잖아. 이게 사이민이 여기 들어있네? 그러면 DNA네? 하고 어쨌든 뉴클리오티드는 전부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씩 들어있는 걸로 분명히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합성을 지금 하는 형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합성에 뭔가 뉴클리오티드, 아데닌이 있으니까 이거 아데닌 염기네. 아데닌 뉴클리오티드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닌 뉴클리오티드는 이거라야 되잖아. 이거. 왜 이 두 개가 더 들어간 얘가 지금 여기서 광분을 하고 난리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일반 생물학에서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이게 제일 의문사항이지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DNA였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RNA였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RNA 합성이라고 치면 얘는 뭘까? 이게 만약 RNA였다면 얘는 뭐야? 이 친구 어디서 본 일 없어요? 본 적 없어? 정말? ATP요, ATP. 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에너지원 ATP가 이미 만약에 RNA였다면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거? 왜 얘가 굳이 세 개를 달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설명이 되나요? 쭉 들어가서 얘가 지금 전투태세로 들어갈 게 전투에 개입하기 직전에 전투기가 뭐하지? 연료 탱크 두 개 빡 떨어뜨리고 이제 팍 들어가는 전투기 안 몰아봤구나, 아직. 공항도 가까운데 아직 한 번도 안 몰아봤어? 여기서? 미안해, 썰렁해서. 이걸 떨어뜨리고 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좀.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는 건 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가적인 쓸데없는 군더더기 인산 두 개는 떨어뜨려 버리고 얘가 지금 여기에 삽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그 형태로 들어와 주면 안 되겠니? 나가. 짐 싸서 나가 오늘. 필요 없다 오늘. 가 집에 가. 이거 점수 걸 걸 그랬나? 맞아요. Exactly.
이거 지금 자발적 반응입니까? 비자발적 반응입니까? 여기서 지금 얘를 지금 길게 신장을 하는 반응이에요. 얘 개개인의 이런 부품을 가지고 줄줄이 연결을 해서 지금 DNA 사슬을 신장을 시키는 합성 반응이에요. 이거 자발적 반응, 비자발적 반응. 비자발적. 동화 반응이지. 그러면 동화 반응이면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때 여기다 따로 보통 우리가 에너지 하면 얘 생각이 나잖아. ATP 소환해야지 이제. ATP 들어가서 ADP로 이제 가수분해 시키고 에너지 쓰고 하는 게 귀찮다는 얘기지. 이 친구들은 깔끔하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합성을 할 때 그 주체가 이런 원래 여기 들어가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야 들어올 때 얘네 둘 좀 다 달고 들어와 하고 그래서 디옥시 할 때 요 네 가지 종류 ATP, GTP, CTP, TTP 이 뉴클리오타이드가 요 두 개가 추가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보통 D를 달기도 해요. 디옥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에너지원으로 알고 있는 이 ATP와 요 지금 DNA 합성이 들어가는 요 아데닌과는 뭐가 다를까? 당이 요 ATP에서는 당이 3번, 2번 당에 요 OH가 있는 리보스 당인데 요 DATP라고 하는 것은 요 2번 당에 디옥시 당이 있는 거 그 차이라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 종류의 3인산 뉴클리오티드를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얘를 지금 쉽게 가수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지.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 딴 데서 굳이 무슨 펀드 가져올 필요 없이 자체로 여기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것을 빌드업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게 이제 DNA, RNA 합성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정도 되는 그런 단계에 가면 이것을 이제 진솔하게 밝히곤 하는데, 아니 일반 생물학에서도 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굳이 몰라야 돼? 해서 이것은 밝혀주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금방 알아채잖아. 여기 여러분들 학생은 이렇게 하면 그 이유를.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 DNA 합성에서 사실입니다. 10분 쉬고 계속합시다.